정선군 나전리 백석산에서 불이 나 임야 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주불은 산불 발생 15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산세가 험한 데다 해가 진 뒤 불이라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주 캠프롱 부지가 6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환경 정화 등 후속 절차가 남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연탄 보일러 하나로 춥고 쓸쓸한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쪽방촌이 있는가 하면 지난 4월 산불로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유독 더 추운 이웃들의 겨울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강원도지사가 셰프로 변신했습니다. 자유로운 대회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선군 북평면 백석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산세가 험한 데다 해가 진 뒤 불이 나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선군 백석산 능선을 따라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끕니다. 산불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11일 저녁 7시 18분쯤 정선군 북평면에 위치한 백석산 7부 능선에서 발생해 밤사이 정상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백석산은 임도가 없고 도보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데 산세가 험해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진화 인력 20명을 투입해 산불 현장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길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석산은 바위산으로 되어 있고 지난 11일 비가 내려 밤사이 불길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소강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밤에는 이제 좀 철수를 했다가 오늘 6시에 다시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헬기가 지금 와서 같이 진화를 하고 있고.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는 민가가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12일 해가 뜨자 진화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불이 잡힌 건 오전 10시 40분쯤, 산불이 난 지 15시간 만입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주불은 진화됐지만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면서 잔불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부터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 지역 6개 시군과 태백 지역에 대해 산불 상황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산림당국은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산로를 포함해 불이 시작된 지점을 정밀 감식하는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도심에 위치한 캠프롱 부지가 미군 주둔 6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미 폐쇄된 미군 기지에 대한 즉시 반환을 합의한 건데요. 그러나 아직 환경정화 작업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고 부지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5년부터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원주 캠프롱입니다. 지난 2010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굳게 닫힌 철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 2016년 원주시는 국방부의 토지 매입비 665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최근에는 지가 상승분에 따른 추가금 125억 원까지 모두 790억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끌어온 부지 반환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폐쇄된 미군기지 4개 부지에 대한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겁니다. 원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캠프롱 기지 반환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캠프롱 부지 면적은 34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46배 크기입니다. 부지 반환 절차가 완료되면 원주시는 이 일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막사를 활용한 아트갤러리와 야외 공연장을 비롯해 축구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관광시설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지 반환 합의는 이렇지만 실제 활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지역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군 측에서 부지 사용권을 넘겨받은 뒤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마쳐야 원주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토양 오염 정화에는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부지 반환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지연되는 동안에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또 돈을 내라고 해서 우리 원주시는 돈을 또 내었습니다. 정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거쳐서 다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반환 이후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려면 개발 방안 공론화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조기에 반환받고도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화재 발굴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강릉과 고성 등 동해안 5개 시군이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강릉시 정동항과 고성군 무남 1, 2항 등 5곳에 한 곳당 평균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시는 해양수산부의 내륙 어촌 재생 시범 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간현관광지와 연계한 섬강 내수면 산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 강원에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마다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로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연탄 보일러 하나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쓸쓸함에 매서운 강추위까지 쪽방촌을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소양로에 위치한 일명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좁은 골목을 따라 집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 집안의 각 방마다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릅니다. 작은 방을 쪼개서 산다는 의미로 쪽방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 대부분은 홀몸 어르신들. 난방비 걱정에 예전에 사용했던 석유 보일러 대신 연탄 보일러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쓸쓸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추워서 어렵지. 석유도 하기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석유는 이게 옛날 집이 좀 잘 진 게 아니라서 너무 추워요 아주. 하루 종일 작은 방에 온기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연탄은 4장 정도.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마저도 아깝습니다. 연탄이 떨어지면 난방이 어렵다 보니 적게는 하루 2장으로 영하의 날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지역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시니까 뜨뜻하고 수도도 안 얼고 좋아요. 고맙지요. 뭐라고 말할 거 없지만 너무 어린 학생들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봉사도 다 하고 너무 고마워요. 지역 연탄은행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매년 어려움 속에 배달을 이어나갔지만 올해는 유독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들어 꽁꽁 얼어붙은 경기 탓에 후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탄값도 3년 사이 60% 오르면서 연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거의 60%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3년 전에는 500원이었는데 지금 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만 장만 해도 300원이 오르면은 이 3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많이 힘든 부분이죠.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연탄값 상승까지 바짝 찾아온 겨울이 더 춥고 더 쓸쓸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겨울나기 걱정을 하는 건 쪽방촌의 홀몸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산불로 정든 집을 잃은 이재민들도 사정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 지원으로 난방비 걱정은 덜었지만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임시주택에서 첫 겨울을 나는 이재민들을 노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산불이 발생했던 고성군 토성면의 한 마을. 시커멓게 타버린 나무 옆에 임시주택 여러 채가 모여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23제곱미터, 7평 남짓의 작은 방에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그나마 공간이 비좁아 전기 난방으로 금방 따뜻해지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지요. 전기 딱 끄고 나갔다가 있다 좀 들어오면 선뜻하지요. 차갑지 차고나만 하는데 낮에 잠깐이라도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거 꽂아놓고 앉아 있다 나가지. 대형 산불이 덮쳤던 고성의 또 다른 시골 마을. 재난 특별 지원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이 지원되면서 다행히 난방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하지만 난방 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양의 눈이 쏟아져 또 다른 주택 피해로 이어질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80대 노인은 컨테이너에서 홀로 추운 설을 맞게 될까 걱정입니다. 일로 눈목표가 들이치면 여기 눈이 이렇게 쌓일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 돼. 아무래도 설 전엔 집 짓고 이사 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파가 들이닥치는 12월. 집 없는 서름에 이재민들의 겨울은 한층 더 추워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요. 요즘에는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동원한 이색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연말을 맞아 셰프로 변신해 직원들과 격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조직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감자는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점이라기엔 조금 생소한 이곳은 강원 도청에 마련된 문순씨 열린포차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를 셰프로 변신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수평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문화가 어울리는데 우리가 이제 나 같은 꼰대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술 문화도 바꾸고 새로운 소통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날의 손님은 강원도 소속 직원들. 최 지사는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며 직원들과 격이 없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로 만든 나물밥과 황태꽃 등의 음식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돼지고기 음식을 만들어 함께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직원들은 도전과 조직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한 해의 스트레스와 업무적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또 마음을 터놓는 자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의 최고 어르신인 지사하고 편한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더 발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조직 문화를 탈피한 이색 행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위기 학생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위기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17개 교육청에 신설된 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업 중단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 맞춤형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병원 위센터도 권역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정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원주시와 송기현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원주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예산 4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또 봉산동 살대울 마을 진입로 확포장 예산 4억 원 등
내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강원대가 방사관 가속기 유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들 기관은 13일 도청에서 방사관 가속기 춘천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방사관 가속기 춘천 유치를 위해 행정 지원과 대내외 활동, 전문 인력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정부가 최첨단 연구시설인 방사관 가속기 1기를 신규 설치하려는 계획에 따라 유치를 공식 선언했고, 시설 구축에만 1조 원이, 사업이 완료되면 9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오는 16일부터 개방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 자연경관과 야생동식물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통제됐던 탐방로를 오는 16일부터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구간은 조난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으로 대청봉 등 고지대 탐방로입니다. 겨울철 설악산 산행은 추위와 적설로 인해 체력 소모가 많고 예측하기 힘든 기상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방한 장비와 비상식량 등을 갖추고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개방 기간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탐방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나 누리집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산행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평창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계올림픽 유산 관련 5개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해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림픽 유산 사업 대부분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 여당 차원의 협력을 건의하고 기재부 등을 상대로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26억 6천만 원과 평창 평화봉 명품숲길 조성사업 3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바람이 먼지를 밀어낸 덕에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금요일 종일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곳곳으로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까지는 한파 수준은 아니어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 밤 정선에서는 산불이 있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는 계속해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원주 영하 5도, 속초 영하 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춘천 4도, 원주 5도,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흐린 하늘은 계속되다가 주말에는 비 소식이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 계속해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로는 비가 오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